디모스 아날로그 치표로 설계 기초 과정의 네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영상에서는 밀러 이펙트 혹은 밀러 이론을 이해하고 또 그 한계를 정확히 공부해서 우리가 회로 설계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강의에 앞서서 온라인 강좌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강좌는 라자비 교수의 디자인 오브 아날로그 CMOS 인터랙 서킷을 이용한 모듈 1과 모듈 2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녹화된 영상을 이용하는 온라인 강좌고요. 각각 6개월 기간 동안에 제한 없이 영상을 가지고 공부하는 온라인 강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온라인 강의는요. PLL, 시모스 공정을 위한 PLL 과정인데요. 12개월 동안 제한 없이 사용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파워 매니먼트 IC, 즉 전력 관리 측정 회로인데 12개월 동안 이용을 하는 거고요. 16주 동안에는 매주 2시간씩 줌 강의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2월 1일에 개강을 하려고 그러고요. 1월 달 동안은 수강 신청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들은 유튜브 커뮤니티에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수강 의사를 지메일 주소와 함께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강의에 대한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영상에서는 밀러 시어럼 혹은 밀러 이펙트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러 이론이라 하면 N1과 N2에 이렇게 플로팅 되어 있는 GF의 임피던스를 오른쪽과 같이 N1 노드에서 그라운드까지, N2 노드에서 그라운드까지의 임피던스인 G1, G2로 어프로크시메이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들의 이론은 어떻게 되냐면 이 N1 입장에서 보면 N1 입장에서 볼테이지는 V1이죠. 그래서 N1에서 N2로 흘러가는 전류는 요거를 등가로 만들어진 요 두 개의 플로팅 임피던스를 두 개의 분리된 임피던스를 만드는 이 N1에서 G1은 N1의 전압이 V1 전압이죠. 그 다음에 N1에 흘러가는 전류를 같도록 만들어주면 우리가 근사적으로 어프로크시메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볼 때에 G1은 어떻게 되냐면 이 플로팅 임피던스 값에서 디바이 바이 1-AV인데 AV는 N1 노드와 N2 노드 사이의 전압 이득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N2에서도 등가로 G2를 만들 수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N2의 등가 전압과 N2에서 N1으로 흘러가는 전류가 어프로크시메이션 하는 이 G2에서 N2에서 그라운드까지 전압은 V2고 여기에서 흘러가는 전류가 같도록 만들어주면 대략적으로 어프로크시메이션 할 수 있다는 게 밀러 시어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G2는 어떻게 되면 그 플로팅 저항의 임피던스 디바이 바이 1 마이너스 N1과 N2 개인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얘들의 증명은 쉽게 할 수 있어요. 네, 여기에 N1에서 N2로 가는 전류와 전압, 그다음에 등가로 표현되는 어프로크시메이션을 표현하는 N1과 그라운드, 또 여기 흘러가는 전류가 같도록 만들어 놓으면 우리 N1을 대략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N2도 그렇게 해서 구하면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밀러 이론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플로팅 돼 있는 임피던스를 두 개로 세퍼레이션해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밀러 시어럼 혹은 밀러 이펙트는 회로 해석을 하거나 회로 설계할 때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이해를 하고 사용을 하면 상당히 유용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얘를 밀러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이 임피던스를 캐패시터로 놨을 경우에 캐패시터가 임료로 바라본 캐패시턴스가 플로팅 캐패시턴스보다 굉장히 큰 대략적으로
이 개인으로 멀티플리케이션에서 보이기 때문에 밀러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표현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러한 걸 이용해서 우리가 캣베이스를 그러니까 멀티플리케이션에서 쓰면 필요한 캣베이스를 임플리멘테이션 하는데 칩 사이즈를 적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캣베이스 멀티플라이어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을 이렇게 플로팅 되어 있는 캣베이스를 중간에 여기 인버팅 앰플리파이어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 앞에서 지로 배울 때에 어떻게 배웠냐면 피드 포워드 커런트와 이 커런트가 여기서 애드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입력의 특정 주파수에서 출력이 제로되는 포인트가 이 시스템의 C로라고 표현했는데 이렇게 두 프리퀀시 디펜던트한 커런트와 프리퀀시 인디펜던트한 커런트가 극성이 반대로 여기 반전된 거죠. 이렇게 하면 오른쪽에 지루가 생기고 그 지루는 누브 다이내믹 특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타임 도메인에서는 링이 많이 발생하고 주파수 도메인은 피킹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자, 얘를 이제 물리적으로 보면 정성적으로 보면 인풋의 전압이 델타 V만큼 변하면 요 개인에 의해서 출력의 반전된 값이 이렇게 나오지요. 자, A 타임스 델타 V 입력 변화로 나와요. 그래서 이 증폭계에서 반전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 캐패시터 양자처럼 굉장히 크게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이 흘러가는 전류는 굉장히 커지고요. 그러면 여기 임피던스는 굉장히 작게 보입니다. 작아집니다. 그게 캐패시터로 표현하면 캐패시터가 크게 보이는 거죠. 그게 밀러 이펙트가 되겠습니다. 밀러 이론에 의하면 이러한 거는 플로팅 된 거는 이런 식으로 입력과 그라운드, 출력과 그라운드 간의 캐패시터를 표현할 수 있고 입력 캐패시턴스는 1 플러스 개인, 그다음에 출력은 1 플러스 개인분의 1로 멀티플리케이션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게 밀러 이론이에요. 자, 그럼 얘 증명은 쉽게 되는 거고 캐패시터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죠. 우리 앞에 밀러 이펙트라면 플로팅 캐패시턴스 디바이 바이 1 마이너스 루프 게인인데 개인인데 요 개인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캐패시턴스가 이펙티블리 플로팅 캐패시턴스 플러스 타임스 1 플러스 요 개인만큼 멀티플리케이션 돼서 입력에 나타나는 거죠. 출력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죠? 왜냐면 A가 굉장히 크면 네글리지블 하고 그래서 아웃풋 캐패시턴스는 플로팅 캐패시턴스 같습니다. 이걸 대략적으로 우리가 쉽게 정성적으로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출력에 이제 여기다 이런 신호를 델타 V만큼 넣어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개인은 A가 아니죠. 굉장히 적습니다. 이 개인은 어떻게 보면 여기는 상당히 보면은 A0의 델타 V만큼 되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가 델타 V가 변하더라도 요 캐패시터 양단의 전압은 변하지 않습니다. 거의 안 변하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델타 V 마이너스 델타 V의 A 이렇게 변하죠. 거의 안 변해요. 그러니까 캐패시터가 플로팅 캐패시턴스가 출력에 대략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밀러 이펙트에 의하면 그래서 출력은 거의 안 변하는 거로 보여요. 자, 얘는 가장 심플하게는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에 나타나고 이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를 우리 다른 앰프로 만들어 놓고 여기 주파수 보상하기 위해서 즉 폴 출력과 입력의 폴을 멀리 떨어뜨리게 폴 스플리팅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파수 보상하는데 그때 CF를 다뤄놓죠. 이렇게 CF를 다뤄놓으면 입력에는 큰 캐패시터가 보이고 출력에는 거의 비스트름한 이 플로팅 캐패시터가 거의 비슷한 값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대략 보면 얘는 DC 게인은 캐패시터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는 GM, 트랜스컨 타임스 대략적인 RD 아웃풋 저항일 거예요. 이 RDS가 있지만 이 RDS가 없다고 즉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 거의 없는 아이디어를 트랜스터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는 인버전 됐다는 거예요. 게이트에서 드레인까지 갈 때 전압 신호가 인버전 됐다는 의미죠. 자, 그러면 캐패시터 입력 캐패시터는 어떻게 보면 밀러 이론에 의하면 1 플러스 마이너스 게인인데 마이너스 그 게인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죠. 예, 플러스 돼서 이렇게 보인다는 거고요. 그 캐패시터가 1 플러스 게인만큼 멀티플리케이션에서 보인다는 겁니다. 출력은
거의 같다는 거예요. 개인이 크면 이거는 거의 같죠? 야, 플로팅 캐패시티나 여기에 이렇게 두 개를 세퍼레이션 했을 때 같아지는 거죠. 여기 밀러 이펙트가 적용하는 거고, 자, 그럼 이런 밀러 이펙트의 유용성, 굉장히 쉽게 각 노드, 플로팅 돼 있는 거를 각 노드로 어프로크시메이션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각 노드의 폴 제로를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계는요, 우리가 주파수에 따라서 입력에서 출력까지 이득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캐패시터가 주파수에 따라서 임피던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뮬러 이펙트는 실제로는 각 주파수에 해당되는 주파수마다 입력과 출력 개인을 가지고 캐패시터 멀티플리케이션 1 플러스 개인만큼 플로팅 캐패시터 입력으로 보이는 거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입력에서 출력까지 개인은 DC대를 가지고 에스티메이션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한계고, 그다음 또 하나는요, 밀러 이펙트는 입력은 비교적 잘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는데 출력 임피던스는 에스티메이션 하는 게 좀 부족합니다. 에러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의 출력 임피던스를 보도록 하죠. 이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가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모델링한 RDS 혹은 RO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아이디얼 소스가 있습니다. 아이디얼 커런 소스는 임피던스가 무한대예요. 컨스턴트라고 보면 우리 실제로 여기서 바라보는 임피던스는 RO가 됩니다. 이게 실제 값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드레인 소스 간의 전압이 증가하면 일정한 게이트 소스 간의 전압이라도 전류가 증가합니다. 이게 VDS죠. 여기 IDS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VGS고요. 이 기울기분의 1이 RO 혹은 RDS인데 게이트 소스 간의 전압이 일정하더라도 드레인 소스 간의 전압이 변하면 전류가 이렇게 증가를 해요. 그 얘기는 채널 랭스, 이펙티브한 채널 랭스가 VD에서 증가하면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라고 그러고 걔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게 RO예요. 피지컬 저항은 아닙니다. 얘는 피지컬 저항은 아니에요. 우리 도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저항은 아니라고요. 자, 그런데 얘를 밀러 이펙트로 한번 계산하면 밀러 이펙트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얘 플로팅 돼 있는 거를 출력으로 혹은 입력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죠. 입력은 R 디바이 바이 1 마이너스 A0. A는 X에서 Y까지 전압 이득이에요. 그다음에 출력은 이렇게 표현되는 게 밀러 시어럼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밀러 이론에 의해서 아웃풋을 계산해 보면 실제로 우리가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모델링은 R보다 즉 이게 RDS죠. 뭐가 추가적으로 있냐면 요 1 디바이 바이 GM 플러스 바디 이펙트인 GMB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밀러 이론이 한계는 뭐냐면 아웃풋 임피던스를 그러니까 계산을 잘 못한다, 예측을 못한다 하는 거예요. 입력은 예측을 잘합니다. 또 하나는요, 실제로 시스템의 폴 제로 에스티메이션을 잘 못해요. 자, 우리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간단한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를 다이렉트로 풀어본 거, 스몰 시그널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어 다이렉트로 푸는 거하고 밀러 어프로크시메이션에서 푸는 거에 비교해 보면 밀러 시어럼이 얼마나 한계를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 한계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인데 그 소스 임피던스 RS라고 표현하고 그 RS와 출력 간의 캐패시턴스가 CF인데는 드레인의 오버랩 캐패시터라고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임의로 추가한 캐패시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모스 트랜지스터는 입력에 따라서 출력 전압이 변하고 출력 임피던스를 모델링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태분한 눈가로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를 요 입력에서 KCL, 출력에서 KCL 하면 우리가 두 개 연립 방식을 풀 수가 있어요. 연립 방식을 세울 수 있고 연립 방식을 통해서 입력과 출력 전달함수를 구하면 얘는 폴이 하나입니다. 그죠? 그런 제로가 하나 있어요. 제로도 오른쪽 제로가 있습니다. 그죠? 얘는 당연히 그렇게 보여야 돼요. 왜요? 보면 이렇게 되면 이게 이런 거잖아요. 지금 CF가 있고 여기가 뭐 R이 있던 여기에 아이디얼 커런스가 있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면은 캐패시터가 하나예요.
독립적인 캐패시터 하나이기 때문에 폴이 하나입니다. 독립적인 캐패시터 수가 바로 폴의 그 시스템 폴이에요. 근데 얘는 독립적인 그 캐패시터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공부한 것좀 입력과 요 X에서 Y까지 갈 때 요 캐패시터를 통한 피드 포워드 커런트와 트랜스를 통한 전류가 하나는 페이스 시프트는 있기는 있지만 거의 동상으로 가고 하나는 인버전 돼서 가기 때문에 볼테이지 관점에서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지루가 형성됩니다. 우리 앞에서 제로 공부할 때 이게 제로죠? 예, 이렇게 완폴 완제로인 거를 밀러 이론에 의해서 풀면 다르게 나옵니다. 다르게 나와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밀러 이론에면 플로팅 캐패시턴스를 이렇게 입력 캐패시턴스인데 입력 캐패시턴스 값은 DC 대 개인 대략 DC 대 개인 이것도 실제로는 AC 때 우리 계산하고자 하는 프리퀀시에서 A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게 복잡하니까 우리가 DC 때 개인 플러스 1 타임스 CF가 되고요. 그 다음에 출력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죠? 이렇게 표현돼요. 이게 그 CF의 A분의 1인데 타이프네요. 자, 이렇게 해서 표현되면 계산해 보면 얘를 가지고 계산하면 얘는 그 밀러 이펙트로 표현된 걸 가지고 우리가 그 출력 표현하면 폴이 하나야 되는데 폴이 두 개로 나옵니다. 그렇죠? 왜? 이 플로팅 캡을 입력과 출력을 하니까 이 두 개의 캡은 이제 이렇게 표현되면 독립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얘에서 폴 하나 생기고 얘에서 폴이 하나 생깁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플로팅 됐을 때는 이게 인터랙션 입력과 출력 인터랙션 캐패시턴스니까 독립적인 캐패시턴 하나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독립적인 캐패시턴 두 개니까 폴이 두 개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피드 포워드 패스를 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로가 안 나타납니다. 실제로는 완폴 완제로 시스템을 요 밀러 등가로 표현해 보면 투폴 그 다음에 제로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밀러 이펙트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이건 출력 임피던스 에스티메이션을 잘 못하는 거하고 시스템의 폴 제로 에스티메이션을 잘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밀러 이펙트 중요한 거는 입력 단자의 폴은 거의 같습니다. 예, 보세요. 얘하고 밀러 이펙트로 풀은 요 등가이라고 실제로 푸는 거하고 아웃풋 임피던스 적으면 이게 아웃풋 임피던스 볼티지 모드면 비교적 적으면 거의 같다고요. 그죠? 같아요. 그래서 입력 폴을 에스티메이션 할 때는 밀러 시어럼이 상당히 좋은 점이지만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러한 현상을 위해서 어떤 캐패시터를 멀티플리케이션 하고 싶어요. 여기 멀티플리케이션 했죠? 이럴 때에 많습니다. 예를 들면 디스 컨버터의 컴펜세이션 할 때 캐패시터가 상당히 큰데 걔를 상당히 큰 걸 그대로 쓰면 실리콘 면적이 많이 필요하니까 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걔를 멀티플리케이션해서 동일한 캐패시터를 임플멘테이션 하되 면적은 작은 걸로 임플멘테이션 할 수 있다는 거고요. PLL 룹밴드 있을 때도 논문을 보면 가끔 사용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정 구간에서만 캐패시터 멀티플리케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캐패시터 멀티플라이어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보도록 하죠.